안녕하세요. 집구남 정진영입니다. 오늘은 평촌 지금 투자를 하시는 매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미래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미래에 어떤 개발 호재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투자하시는데 명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개발 호재들이 있는지, 그 호재들의 영향은 또 얼마나 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이 내용이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까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올린 다른 영상들을 보시고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평촌 투자 유료 상담을 원하신다고 연락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아래에 댓글에 적힌 전화번호로 평촌 투자 매도 상담, 매수 상담 이런 것들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다시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촌 미래 투자 가치 얼마나 있는지 그 호재들부터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가장 큰 호재들은 사실 대중교통들의 호재가 제일 큽니다. 이 호재가 앞으로 평촌의 가격을 좌지우지할 만한 요소들이고요. 그 외 호재들도 정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의 호재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월판선, 인동선, GTX-C, 안양, 사당, BRT, 4호선 급행 이렇게 5가지 정도인데요. 우선 월판선은 인덕원을 기점으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지나갈 거고요. 그리고 인동선 같은 경우는 인덕원에서 시작돼서 이렇게 아래로 해서 동탄으로 내려갑니다. GTX-C 노선은 이렇게 와서 위로 올라가는데 이 노선이 위치는 이렇게 된다. 그리고 안양, 사당, BRT는 위치가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가장 대장 호재인 월판선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판선, 자, 판교에서부터 월곡까지 연결하는 노선이라고 해서 월판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노선이 안양에 그리고 평촌의 부동산 가격을 결정할 거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자, 우선 1차적으로는 판교를 연결한다는 데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감히 판교는 대한민국 앞으로 강남에 준하는 지역이다, 아니면 강남보다 더 할 곳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판교가 왜 어떤 곳이냐 보면, 판교에 현재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는 기업들의 연간 매출이 부산 전체에서 나는 매출보다도 큽니다. 이건 그리고 19년도 기준이고요. 지난해 2020년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아마 이거보다 훨씬 많이 나올 거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판교 테크노밸리는 한 절반 수준이 들어온 거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지금 현재 판교 테크노밸리가 요 위치고요. 이 위치 위쪽으로 해서 제2판교 테크노밸리가 작년부터 입주를 쭉 했고, 자, 올해부터 정말 많은 기업들이 가셔야 될 거고, 제3 테크노밸리도 토지보상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기업들이 다 들어온다라고 하면 현재의 향후 한 2배 정도가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여기가 판교 테크노밸리 하나입니다. 이 성남시 분당구 이런 구조가 아니고 여기서 나는 매출이 이 정도였다라는 거고요. 제2 판교 테크노밸리로는 지금 보시는 이 기업들이 올해 말부터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배달의 민족 우한 형제들부터 해서 그리고 CJ 헬스케어, 인터파크, 맘도 이런 기업들, 대기업들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지금 판교역 인근으로 정말 난리 났어입니다. 우선 카카오, 네이버, 그리고 NC소프트가 여기에 땅들을 다 샀습니다. 이제 부지 매입이 끝났죠. 그리고 그러면 개발이 여기는 벌써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카카오가 다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백현지구라고 해서 마이스 단지가 지금 또 공사를 이제 시작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앞으로 향후 판교 지역에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여기랑 연결이 될 수 있다. 이 말은 우리가 가장 쉽게 얘기하는 강남이 있는데 거기랑 연결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가장 쉬우실 겁니다. 자, 월판선은 첫 번째로 보는 게 판교랑 연결되는 거라고 얘기 드렸는데, 이게 월판선이 들어오게 되면 판교와 앞으로 향후 내정거장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 거리는 향후에 15분 정도로 지하철이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지금 접근성을 가지는 거고요.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우선 이 노선은 향후에 강릉까지 연결이 될 거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확정은 안 되어 있는 제2공항철도, 그래서 판교 월판선을 타고 인천공항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노선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월판선의 영향이 크다라는 거 알고 계시겠죠? 자, 이런 노선이 생긴다 말만 하고 안 생기면 또 그 가격에 영향이 안 미치겠죠.
하지만 여기는 지금 벌써 실시 설계 단계까지 와 있고 환경영향평가도 해서 주민 공람까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인덕원 역의 감독 권한대행들도 모집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해 2020년 11월에 내년 착공이 기대된다라고 기사가 났었는데 그 말은 지금 실시 설계가 여기쯤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공사 입찰 계약들이 하나 둘씩 이제 시작을 할 거라는 얘기고, 자,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는 겁니다. 보통 여기만 지나더라도 이 이후에 한 5년 정도가 걸리는데 이 기간 다 끝나고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이 노선에 집중을 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같이 인덕원으로 연결이 되는 노선 중에 하나가 바로 인동선이라고 해서 인덕원과 동탄을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중심 업무지구나 판교로 가지 않는 노선들은 크게 파급력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노선을 보면은 사실 업무지구를 연결하는 내용은 크게 없기 때문에 이게 파급력을 당장 가진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노선들이 생기고 이용객들이 많아지면 위례가천선과 연결한다든지 아니면 서울 서부선과 연결을 하는 이런 개발 내용들도 힘을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민병덕 의원이 작년에 당선이 되면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내용이 지금 이렇게 연결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상당히 기대되는 노선이 인동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GTX 노선, 정말 부동산에 관심 없는 분들도 GTX 노선은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도권을 연결하는 앞으로 부동산의 핵인 노선, 그래서 이 노선이 지나가는 지역만 투자를 하더라도 부동산 그냥 그 근처 역 인근만 투자를 하더라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향후에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가지는데요. 이 노선이 지금 수원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금정역에서 한번 쉬고요. 과천에서만 서는 걸로 처음에 얘기가 됐었는데 아무래도 이용객들이 인덕원역이 상당히 많을 거라서 인덕원역에 지금 역 정차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노선은 올해 정도에는 발표가 될 걸로 보이는데, 자, 인덕원에 정차를 하게 되면 사실 많이 영향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은 뒤에 가서 조금 더 다루도록 하고요. 4호선 급행화는 여기서부터 단고개에서 남태령까지만 연결을 하는 거지만 그래도 이게 연결이 되면 앞으로 4호선을 이용해서 위쪽으로 올라오시는 분들이 좀 이용객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것과 사당역부터 호계 사거리역까지 특히 이 부분 넘어가는 남태령을 넘어가는 이 길이 막히죠. 여기에 버스 중앙차선을 이용해서 차량이 이동될 수 있게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버스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한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인덕원역에 만약에 GTX C 노선이 정차를 한다라고 얘기가 되면 사실 인덕원 동탄선, 4호선, 월판선 그리고 GTX C 노선까지 4개의 정거장에 이 도로로는 서울로 가는 BRT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이 과천과 안양, 의왕시 모든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은 지역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인덕원역에 지금 백화점이 들어온다라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기가 교통의 요지가 되면 결국에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이 따르면 사람이 몰리고 사람이 몰리는 곳에는 그런 백화점들이 들어오게 되죠. 평촌에서 많이 멀지 않은 곳에 백화점이 들어온다. 그러면 상당히 좋겠죠. 그리고 인덕원이 얼마나 많은 노선이 가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얼마나 많은 상업시설이나 여기 들어오는 기업들과 그리고 스마트 스퀘어부터 해서 이 지역들의 가치가 더 높아져서 향후에 기업들이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는 점 때문에 꼭 저는 GTX-C 노선이 인덕원에 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과천지식정보타운이 이 북쪽으로 위치하고 있죠. 여기로 들어오는 기업들이 벌써 정해졌습니다. 광동제약, 중해제약, 펄피어스 이런 기업들이 들어올 예정인데 이 자리에 기업들 들어오면 앞으로 향후에 한 3만 명 정도의 상주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들어온다라는 얘기는 결국에 여기 인근으로 서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더 늘어난다라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과천지식정보타운이 여기죠. 그리고 그 위로 보면은 주암타운과 이 지역에 과천 3기 신도시로 알고 있는 택지개발지구가 공사를 또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기업 용지만 하더라도 지식정보타운의 1.5배가 되기 때문에 인구로 따지게 된다라고 하면 아까 3만 명이었으니까
4만 5천 명 정도가 여기서 상주하는 인원이 늘어날 거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건데, 그렇게 되면 여기 위쪽이 바로 양재동이거든요. 여기에 현대자동차, 뭐 LG전자, 삼성, KT 뭐 이런 R&D 센터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랑 연동이 돼서 하나의 클러스터가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기업에 잘 들어오게 되면 여기 있는 과천 정부 부지도 결국에는 어떤 기업들이 유치되기에 좋은 환경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요. 거기가 만약에 연결이 잘 되면 아마 서울대와 연동되는 안양의 길이라든지 과천의 길들도 예정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일자리와는 어디든 교통을 연결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이쪽에 지금 기업들과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평촌 인근 이렇게 생긴 게 평촌 땅 원래 1기 신도이고, 이 지역들 바깥쪽으로는 지금 보이시는 점들 보이시는 것처럼 단독주택이나 노후주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입지가 길 하나 건너기만 하더라도 큰 차이를 보이면서 어떤 이 지역만 견고해지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 고립될 수 있는 단점, 외연적으로 확장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점들이 있었는데, 평촌 신도시 지역이 이렇게 생긴 거고요. 이 지역을 둘러싸고 있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단독주택들이 다 부서지고 아파트가 될 예정입니다. 보이시는 색깔 보이는 이런 것들이 다 아파트고요. 이렇게 재개발을 통해서 나는 효과는 결국에 이 인근으로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인구 증가에 따른 편의시설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저소득층은 감소되겠죠. 아무래도 노후주택들이 사라지는 거니까 소득 수준이 증가하고 가처분 소득이나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 결국에 교육에 대한 열망들도 늘어나게 됩니다. 인근 낙후 지역이 다 개선이 되니까 범죄율도 상당히 감소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지역들 전체가 더 살기 좋아지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 재개발도 일시적으로 입주 물량, 공급 물량들이 많아질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여기 안양 내부에 보면 공원이 크게 있습니다. 평촌공원과 중앙공원이 크게 있는데, 이걸 전반적으로 연결을 해서 안트럴파크라는 계획하에서 연결을 하겠다라는 게 지금 안양시의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요 주위에 있는 거주민들은 아무래도 뷰 그리고 생활환경 부분에서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요 계획이 있고, 그리고 안양 시립 평촌도서관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지금 작년에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가 작년에 있으면서 비용 같은 것들을 조금 부담이 되다 보니까 작년에 진행은 안 됐고, 계획은 되어 있으니 시간은 걸리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 지역 인근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도서관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개발 호재 내용들을 쭉 정리해 봤고요. 앞으로 또 이 영상 이후에는 평촌 이 개발 호재들로 영향을 받은 아파트들은 어떻게 될지, 어디가 투자 가치, 미래 가치가 좋아질지를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여러분들께 유익했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그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니까요. 꼭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도 여러분들께 유익했기 바라고 다음 내용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